반갑습니다. 우리는 그 대일, 항일 무장 투쟁을 하면은 우리는 보통 무엇을 떠올리죠? 일반적으로 봉오동 전투, 그죠? 1920년에 있었던 봉오동 전투. 홍범도와 최진동의 독립군이 봉오동 전투에서, 봉오동 계곡에서 일본군을 섬멸시킨 큰 전투죠. 또 하나는 청산리 전투죠. 같은 해에 김자진, 나중소, 그리고 이범석 등, 즉 북로군 정서와 대한독립군이 연합해서 간도에서 출병한 일본군을 대패한 바로 이 전투. 이 전투를 우리는 흔히 큰 전공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 하지만 이 바로 봉오동 청산리 전투 전에 이미 우리나라에서는 무장 투쟁, 즉 일제와 대항해서 큰 전투가 있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바로 그거는 동학농민혁명입니다. 동학농민혁명은 1894년에 있었던 농민들의 혁명인데요. 이 동학농민혁명은 최초의 항일 무장 투쟁으로 볼 수 있습니다. 먼저 이 농민들이 봉기한 이유는 바로 먹고 사는 문제, 즉 백성들의 삶이 어려워졌기 때문에 대규모로 농민들이 봉기한 겁니다. 역사적으로 농민들이 봉기한 것은 굉장히 큰 사건입니다. 먹고 사는 것, 즉 기본 생활이 되지 않았을 때 농민들은 지배층의 반기를 드는 굉장히 드문 그러한 사건이었습니다. 바로 이때도 동학농민혁명도 수탈적인 지배체제에 대한 개혁, 뭐 우리가 알고 있는 삼정의 문란이죠. 조선의 그 세금 제도였었죠. 삼정의 문란, 바로 이 삼정의 문란이 됨으로써 백성들이 굉장히 힘들게 됩니다. 즉 전정, 군정, 환국, 이 조선의 세수를 지탱하는 이 세 가지 세금에 대해서 가혹하게 농민으로부터 받아들이는 이런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뭐 이 문제는 물론 중앙 정치, 중앙 관료들과 지방 관료들 간의 유착에 의해서 부패로 이어지는 그런 큰 문제가 발생했죠. 또 농민들은 이러한 불합리한 점에 봉기했습니다. 바로 그 문제가 된 사건이 고부 군수였던 조병갑의 폭정에 한거에서 농민들이 대규모 봉기했습니다. 당시의 지도자는 전봉준이었죠. 전봉준을 지도자로 해서 대규모 봉기가 일어나게 됩니다. 자, 근데 문제는 조선 정부에서 농민군 진압을 위해서 다른 나라인 청군에 농민군 진압 요청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청나라는 또 농민군 진압을 위해서 군대를 파병했겠죠. 자, 근데 일본도 군대를 파견했다는 겁니다. 자, 바로 이 부분이 역사에서 가장 큰 문제가 되고, 그리고 농민군들이 항일 투쟁에 뛰어들게 되는 결정적인 동기가 됩니다. 자, 어떤 일이 발생했냐면, 일본군들이 조선에 군대를 보냈는데, 여기서 그치지 않고, 7월 23일 경복궁을 점령합니다. 대규모 군대를 동원해서 경복궁을 점령하고, 그리고 흥선대원군을 앞세워서 친일 정권을 수립을 하죠. 그리고 고종은 권력을 잃게 됩니다. 자, 한번 볼까요? 일본군이 경복궁을 점령한다는 의미는 뭡니까? 이거는 명백한 군사 행동이죠. 그 얘기는 조선을 침략하겠다는 의도고 따라서 거기에 따라서 군사 행동을 한 겁니다. 자, 근데 문제는 당시에는 이러한 일본군의 행동에 대해서 제대로 제재할 수 있는 조선의 힘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흥선대원군은 친일 정권의 앞잡이가 됐을 뿐, 바로 이러한 의도들을 파악하지 못했죠. 자, 그래 농민군들은 재봉기합니다. 바로 1차에서는 조선 정부가 농민군들의 일부 요구를 받아들이고 전주 회약을 맺습니다. 전주 회약 맺은 다음에 동학 농민군들은 해산을 하게 되죠. 하지만
일본군이 일본군이 경복궁을 점령하고 친일 정권을 만들자 농민군들은 2차 봉기를 하게 됩니다. 자, 농민군들의 원래 요구는 뭐였죠? 바로 개혁이었습니다. 삼정링문란의 개혁, 그리고 부패 관료들의 처단, 바로 이런 거였습니다. 근데 농민군들의 요구는 바뀝니다. 바로 일본이 침략 야욕을 드러내자 농민군들은 척외양창의, 즉 일본 세력과 서양 세력을 배척하고 의리를 내세운다는 구호를 내세웁니다. 바로 투쟁의 대상이 바뀐 거죠. 자, 이제 농민군은 외세와의 전쟁, 일본군과의 전쟁을 벌였습니다. 바로 나라와 백성을 구하겠다는 일념으로 전쟁을 벌인 거죠. 자, 근데 여기서 일본군은 바로 이러한 전문을 보냅니다. 즉, 본토에서 이러한 전문을 보냅니다. 1894년 10월 27일 가와카미 병참 총감으로부터의 전보는 이렇습니다. 동학 땅에 대한 조치는 엄렬함을 요구한다. 그리고 향후 모조리 사륙한다. 이 얘기는 뭡니까? 동학농민군을 모두 빠짐없이 모조리 죽여라. 이러한 전문을 내린 거죠. 근데 문제는 동학농민군뿐만이 아니고 아무 죄 없는 일반 백성까지 무참히 사륙했다는 사실입니다. 근데 이 모든 제시를 누가 내렸느냐? 바로 일본 천황 히로히토가 직접 동학 농민군 사륙을 지휘하고 그 후에 청일 전쟁 작전도 지휘하게 됩니다. 이거는 명백히 조선 침략 행위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당시 일본은 최신 무기로 무장을 했고 그리고 조직화된 정규 군인이었습니다. 그들을 상대로 우리 농민군들이 전쟁에서 이길 수가 없었죠. 그래서 동학 농민군들은 일본군에 대패하게 됩니다. 그리고 우금치의 생존자들은 항일 의병으로 이렇게 전환돼서 일본군과 또 항일 투쟁을 벌이게 됩니다. 자, 이 사진은 먼저 다 보여드렸는데 바로 이거는 1907년 9월 25일 영국 데일리메일 신문 기자 프레드리가스 맥킨지가 촬영한 아주 유명한 사진이죠. 뭐 영화에서도 나왔고 그다음에 언론에서도 많이 나왔던 그 사진입니다. 바로 이 사진 찍은 장소가 경기도 양평군 옥천리 아신이로 후일에 알려졌죠. 우리가 얼핏 보더라도 바로 이분들이 의병인데 어떻습니까? 과연 저런 무기로 전쟁할 수 있을까? 일본군과 대항해서 싸울 수 있을까? 옷을 보나 든 무기를 보나 어느 하나 일본군과 대적해서 이길 수가 없었겠죠. 하여튼 맥킨지는 이런 얘기합니다. 그들의 옷과 무기는 보잘할 건 없지만 그들이 빛나는 눈과 그리고 반드시 이고야 말겠다는 투쟁은 엄청났다라고 이렇게 기술하고 있습니다. 자, 비록 동학농민혁명이 1884년에 일본군에 의해서 패배했지만 그 세력들은 각 의병, 즉 을미의병, 을사의병, 정미의병으로 활동을 했고 그리고 여기에서 살아남은 의병들은 또 만주와 연해주로 망명해서 독립전쟁을 벌였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독립전쟁을 벌임과 동시에 1919년 우리 민중들이 보여준 3.1 만세운동. 바로 이 3.1 만세운동은 동학의 항일 정신, 즉 천도교의 항일 정신이 3.1 운동으로 계승되어서 독립운동을 이끌었다는 사실입니다. 바로 동학농민혁명은 최초의 항일 무쟁 투쟁이었다는 사실을 오늘 우리는 알 수 있었습니다. 자, 다음번엔 다른 내용으로 여러분과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